안녕하세요, 이승기입니다. 저는 당진 합덕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희망이며 미래를 책임질 박덕영님과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덕영님은 농수산대학을 나왔고 또 농민 후계자로서의 우리 농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농촌에서는 중간 나수가 끝나고 물을 넣어야 될 시기인데 여기서는 벼가 벌써 추수가 돼서 가을 냄새가 물씬 풍기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품종은 진광이라는 품종이고요. 진광이요? 네. 조생종벼 한지는 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진광벼를 언제 이양을 했죠? 5월 1일 날 이양을 했습니다. 5월 1일 네. 날. 이 진광벼를 4월 25일 날 이양했을 때 출수기가 7월 12일입니다. 이 벼를 보면 출수기가 한 7월 12일, 3일 정도 되는 것 같군요. 네.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출수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조생종벼는 감온성입니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출수가 빨라지는데 올 같은 경우는 하루나 이틀 정도 늦어지는 경향인 것 같습니다. 이제 5년차 재배하고 계신다는데 계속적으로 진광벼를 재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전에 이제 추석이라는 특수에 맞춰서 조생종벼를 재배를 해왔는데요. 중간생종보다 비교적으로 밥맛이 떨어진다는 점은 뭐 소비자들이 와닿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고온에서 들쑥이 되면 맞습니다. 수량도 떨어지고 밥맛도 없죠. 싱기치가 높아져서. 맞습니다. 그래서 추석이라는 그 프리미엄에 소비자들 들여도 밥맛이 없다는 게 제일 큰 걱정이었었는데 이 진강으로 이렇게 품종을 바꾸고 나서는 소비자들이 오히려 이 벼가 뭔지 품종이 뭔지 먼저 물어보시는 소비자들이 많고 또 더 찾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광을 5년차 하고 있는데요. 수확도 잘 나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진광벼는 조생종입니다. 조생종들이 고온에서 등수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밥맛이 없지만 진광벼는 운광벼와 고시가를 교배하고 거기에 호품벼를 같이 교배를 했기 때문에 도복의 안정성도 있고 밥맛도 상당히 좋은 품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광벼를 재배하면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진광벼를 재배하면서 아무래도 조생종이다 보니까 물때기에 있어서 조금 용이함이 좀 떨어진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적인 요인 빼고는 진광이란 벼는 굉장히 매력적인 품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광벼의 장점 무엇일까요? 장점은 아무래도 밥맛인 것 같습니다. 밥맛, 밥맛. 또 이제 찾으시는 분들이 많고 꼭 추석 전에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찾으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진광벼는 운광과 고시가를 교배했기 때문에 고시가의 밥맛이 좋고 운광도 최고 품종으로 들어있고 또 호품벼도 최고 품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밥맛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5월 25일 날 이양했을 때 수량이 591kg가 나옵니다. 근데 이 진광벼는 추석 전에 판매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일찍 이양을 해도 4월 말과 5월 상순에 이양을 해도 쌀 수량이 544kg로서 다른 품종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장점이 있고 소비자들이 호응이 좋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소비자들이 반응도 좋고 또 판매도 굉장히 잘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늪벼 같은 경우는 요즘 트렌드가 향미를 찾으시는 고객들이 많은데 향미에 대한 호불호가 그래도 소비자들에게 아직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진광쌀을 했을 때 거의 삼강보다도 밥맛이 더 좋다는 그런 판단도 있으시고 개인적인 생각이시지만 조생종벼가 이만큼 맛있다는 거는 또 이제 단백질 함량도 적을 뿐더러 매력적인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단백질 함량도 6.2%로서 좀 적은 그런 경향이고요. 이 진광벼의 특성을 보면 키가 62cm입니다. 그래서 도복의 안전성이 있고 지금 포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포기가 16개의 벼알수가 100알이 달리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광벼를 재배했을 때 도복의 문제점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도복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수월하게 벼를 뱄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진광벼를 재배할 때 4월 25일 날 이양했을 때 출수기가 7월 12일, 5월 25일 날 이양했을 적에는 7월 26일이 되겠습니다. 이양 시기를 빨리 할수록 그 기간만큼 출수가 빨리 되는 게 아니라 10일 이양을 하게 되면 보통 5일 정도 출수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5월 25일 이양한 것보다 4월 25일 날 이양했을 때
출수기는 한 15일 정도 빨라지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병해충 방제 쪽에 대해서는 어떤 병에 강하다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병해충 관련해서는 진광은 좀 약간 스탠다드한 편인 것 같아요. 세균 날마릅성 정도만 조금 조심하면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재배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진광 같은 경우는 올해 조생종비어 같은 경우는 5만 평 정도 하고 있고요. 5만 평. 늑뼈는 6만 굉장히 평. 많네요. 아닙니다. 이제 늑뼈는 6만 평 정도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게 총 11만 평을 네네. 농사를 짓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12만 평을 농사 지려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텐데 어떻게 관리하죠? 농번기 제외하고는 아버지랑 저랑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요. 아, 예. 네, 아버지의 경험과 저희의 좀 배우려는 것도 있고 다른 데서 벤치마킹 해오려는 것도 있고 이제 아버지랑 말이 잘 통하다 보니까 아, 그렇군요. 뭐 둘이서 일을 해도 싱글벙글하면서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 간에 갈등을 많이 겪는데 여기는 네. 아버지와 교류도 잘 되고 또 함께 협심해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보기가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드론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드론이 있으니까 드론은 뭐 몇 대를 가지고 계시죠? 지금은 구형가까지 포함하면 5대 있긴 아. 한데요. 주로 쓰는 거는 2대만 이렇게 쓰고 있고요. 예전에는 아버지랑 동력살포기나 같이 이렇게 했었을 때는 네, 그렇죠. 엄청난 불화와 이렇게 있었지만 그렇죠. 지금은 이제 아버지가 전적으로 맡기고 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유수용소기는 어떤 약을 줄까? 어떤 약을 뭐 할까? 비료를 12량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조절하다 보니까 아버지랑 뭐 대화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좀 뭐 지금에선 트러블이 전혀 없습니다. 네. 나머지 전체적으로 드론으로 하기 때문에 대면적을 맞습니다. 쉽게 할 수도 있고 또 아버지의 경험과 또 드론을 직접 운전하시면서 네네. 전체적인 영농을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편하게. 네. 지금 보면은 여기에 병해충 방제는 어떻게 하셨나요? 병해충 방제는 7월 11일, 12일 날 방제를 했거든요. 7월 11일 날. 예, 예. 7월 10일이면 이삭이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왔을 텐데요. 예, 예. 그 이삭 팰 시기를 확인해서 그때 선제적으로 항상 그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랑 그 시기를 이제 예찰을 하는 편이고요. 예. 7월 11일 날 방제를 했다고요? 네, 네. 그때쯤이면 벼 이삭이 한 10% 정도나 네. 올라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한 포장에서 벼가 출수하는데 소요되는 일수는 10 내지 14일이 소요가 됩니다. 자, 그런데 벼는 출수 시와 출수기, 출수 전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출수기는 벼가 40 내지 50% 예, 예. 출수됐을 예. 때를 출수기도 하고 출수 시는 10 내지 20%. 아, 예. 출수 전 수전기라고도 하는데 그건 8, 90%가 아. 출수됐을 때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 병해충 방제를 할 때 이삭이 한 10%나 20% 올라온 상태에서 방제를 하신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농민들이 병해충 방제를 하기 위해서 특히 이삭이 올라올 때는 이삭이 올라온 상태에서 방제를 해야 방제 효과가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독감 주사를 맞을 때, 독감이 걸렸을 때 주사를 맞나요? 아니면 걸리기 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맞나요? 예방적인 차원에서 독감 주사를 맞는 것처럼 전체적인 포장에서 이삭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벌써 균이 다 오염이 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논에서 전체 필지에서 이삭이 한두 개 올라왔을 때가 1차 방제 적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벼가 출수하기 전에 5 내지 7일 전에 농약을 1차 살포를 해야 됩니다. 그 시기가 내 논 포장에서 전체 포장에서 이삭이 한두 개 올라왔을 때가 방제적기입니다. 하고 일주일이나 뭐 5일 이렇게 있다가 다시 한번 뭐 방제를 하는데 이삭이 중간 이상 나왔을 뭐 그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지만 대부분의 농민들이 농약을 사용할 때 벼 출수하기 전에 이삭이 한두 개 나왔을 때 농약을 사용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삭 거름 언제 주셨나요? 네, 6월 26일 날 줬습니다. 6월 26일이면 6일 한 18일 전에 주셨네요. 예, 출수하기. 맞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이 이삭 거름을 줄 때 도복의 강한 품종들은
벼가 출수하기 24일이나 5일 전에 주시면 되고, 도복에 약한 것들은 출수 15일 전에 이삭거름을 줘야 도복의 안전성이 있습니다. 포기가 굉장히 많이 벌었고 큼실하게 벼알이 많이 달린 것 같거든요. 어떻게 특별한 노하우가 있나요? 아버지랑 이렇게 농사를 지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조금 기본에 좀 충실하자는 걸 많이 했습니다. 배수도 잘 되고 하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도구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1양을 한꺼번에 많은 양을 주기보다도 예찰을 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12방법이나 방제 방법을 바꾸고 나서 좀 효과를 많이 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러면 여기 벼를 한번, 여기 이제 진구한 벼가 출수가 된 것을 볼 텐데요. 벼를 보면 벼의 엽이 총 몇 엽인지 아십니까? 아, 네. 지엽? 1엽, 2엽, 3엽? 예예. 네. 벼는 조생종은 11개 내지 14개의 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 요 한 엽이 나오는데 네. 보통 영양생장기 동안에는 보통 4일에서 5일 정도 한 엽이 나오는데 적산 온도로 100도를 봅니다. 생생장으로 가서는 이제 장엽이 이렇게 4개가 나옵니다. 장엽이, 여기 지금 장엽이 4개 나오는데 요 장엽이 나오는 시기가 출수 32일 이렇게 되는데, 요것은 한 엽이 나오는데 딱 8일씩 걸려요. 그러니까 32일이 소요되고 적산 온도로는 170도가 됩니다. 보면 잎이 영양생장기 때 달린 것들은 잎이 짧지만 요것들은 잎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마지막에 나온 엽을 지엽이라고 하는데, 지엽은 다른 엽보다 짧아요. 짧은 반면에 폭이 넓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요 지엽은 아버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벼가 출수하고 나서 등숙의 90% 이상을 관여를 하게 됩니다. 요 이엽은 이제 어머니 역할로서 같이 이제 하는데, 나머지 엽들은 요 세 번째, 네 번째 엽은 뿌리나 이제 아래쪽을 관장을 하게 됩니다. 벼의 마디는 총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5마디 정도가 되고 땅속에 미분화된 게 6개 내지 한 11개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돌아간 부위서부터 시작해서 요걸 수장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이삭 있는 데부터 따지는 게 아니고 여기 돌기가 돌아가 있는 요 부분부터 따져서 요걸 수장이라고 하고 요걸 간장이라고 하는데, 벼에 있어서 요 밑에 절간을 일절간이라고 합니다. 일절간이라고 하는데 일절간이 가장 길어요. 네. 그래서 도복이 될 때 이 일절간이 도복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절간, 3절간, 4절간인데 보통 요 3절간에서부터 도복이 관여가 됩니다. 3절간, 4절간, 5절간. 요거는 이제 5절간이 많이 이제 분화가 안 됐고, 이제 3절간이 길고 4절간이 이렇게 발달이 된 상태인데요. 이 이삭거름을 줄 때 우리가 30일 전에 주게 되면 요 알수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반면에 요 알수가 생기는 반면에 요 4절간이 길어져서 도복의 문제점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삭거름을 어느 시기에 주느냐, 출수하기 24일이나 5일에 주었을 때 그때는 요 3절간이 관여가 됩니다. 요 3절간도 도복의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수 전 20일에 주는 건 2절간, 15일에 주는 건 1절간을 길게 하지만 1절간은 도복과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배하는 품종이 도복에 약한 품종이라고 하면 출수 15일 전에 줘서 1절간이 길어지는 반면에 도복에는 안전성이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25일 전에 주는 것은 3절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도복에 강한 품종들만 출수 전 25일에 이삭거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벼알을 한번 세볼까요? 네. 요 벼알이 126개나 달렸네요. 네. 보통 이제 이 벼는 키가 62cm고 중간 벼는, 그 다음에 수수는 16개, 벼알은 100알이 달리는데 요건 126개로 벼알도 많이 달렸고, 지금 포기도 보면은 요 가운데는 워낙 무성하고 가운데 들어가서 보더라도
포기수가 평균적으로 한 19, 18개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네. 올해 대박이 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노하우는 아버지와의 트러블을 줄이는 게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사님의 유튜브를 많이 참고했고요. 네. 제가 갖고 있는 거를 빨리 변화를 시켜야만, 고집을 버려야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술은 항상 발전해 있고 하다 보니까 박사님 유튜브 보면서 항상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해오던 관행대로의 그 습성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발전이 없고 또 변화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배워야지만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또 가족 간의 트러블도 없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지금 보면은 농촌에서 아버님과 이렇게 협력해서 이 11만 평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항상 얼굴에 웃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농업의 미래가 밝고 또한 긍정적이고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농군인 것 같습니다. 진짜 참 농군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물 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물 관리는 3, 4cm에서 자작자작하게 될 수 있을 만큼 되고요. 완전 물떼기 전까지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벼가 출수하고 나서는 그렇게 이제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물 관리를 얕게 해주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삭이 다 이제 올라오고 나서는 좀 이제 간단 관계도 좀 필요해서 산소를 공급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완전 물떼기 같은 경우는 콤바인 작업에 지장이 없는 시기에 해줘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너무 물을 일찍 대면 동암리 발생이 많아지기 때문에 30에서 35일 그 사이에 완전 물떼기를 해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네.